네, 한정현입니다. 업무 보고를 하셨으니까 일단 업무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제가 국정감사, 작년 10월에 국정감사를 할 때, 그 당시 현대자동차 김옥조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한 내용이, 현대자동차에는 불법 파견이 있다. 최병승 한 명이 아니다. 많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규직화 대상이 최병승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은 맞죠? 그때 답변 주고받았을 때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 맥락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입니다. 불법 파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불법 파견이 있습니다. 그게 최병승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을 아니요.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있다라는 뜻인가요? 현재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분에게 확인하셔야죠. 아니죠.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노동부가 왜 필요합니까? 사법적 판단을 노동부가 왜 필요합니까? 노동부가 특히나 울산지청이 8월 2일자로 실시된 고용의무제에 따라서 불법 파견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도 울산지청입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두고 울주군까지 가셔가지고 4개 업체에 대해서 파견 노동자가 6명 있다. 직접 고용해라라고 고용의무 해당되니까 직접 고용하라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 현대자동차는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우리 회사에는 불법 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라고까지 답을 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꾸만 검찰에 고소된 내용,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노동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문제가 생기면 고소고발하고, 검찰의 지휘 받아가지고 나온 결과대로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있는 당사자, 당 회사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불법 파견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못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회사를 두고 다른 데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불법 파견이 있다 없다를 말씀을 하시고 사법적 지도를 절차가 하시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8월 2일자로 고용의무제가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고용의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걸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최병승과 같은 업무에 속한 최병승으로 대변되는 불법 파견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건들이 아니 사건들이 무수하게 많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무수하게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그게 다 진행 중에 있기 들어오는 걸 때문에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노동부가 언제 노동부 역할을 하냐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노동부의 입장을 보면 노동부가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작은 업체들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쫓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불법 파견이다 아니다. 벌금 때리시고 과태료 때리고 하는데 왜 대기업 앞에만 쓰면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까? 신세계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병승으로 대변되는 불법 파견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동차 쪽에서는 3,000명으로 시작을 하겠다 일단. 근데 그게 3,500명까지 늘었죠. 그 사이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럼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일일이 이 사람이 최병승에 해당되는 불법 파견에 속하니 이 사람이 해당된다, 저 사람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서 그리고 그 과정에 지금 어쨌든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고용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정규직화가 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정규직화라고 하는 긴 지난한 세월이 거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이 고용 불안이 생기지 않는다, 고용 안정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노사 간에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가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실은 현대차의 이 사내 도급 근로자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역할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최병성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문제도 엄청난 촉구를 해서 나온 것이고, 또 원래 회사에서 채용하기로 한 규모보다 더 많은 인원을 더 빠른 시기에 채용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근무한 경험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진행됐다라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가능하시면 네. 지난 10월에 있었던 그 부산지방고용청 국정감사 때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김옥조 부회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를 좀 보시고 노동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과연 거기에 그치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쌍용자동차의 경우에 앞서서 그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국정감사와 관련한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은 국회에서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동부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지금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전원 어쨌든 복직을 시키는 것은 환영할 만하고요. 지난 그 쌍용자동차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라인에 대해서 3라인이 어쨌든 100% 이상 풀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쨌든 무급휴직자를 다시 복직시켜서 라인을 좀 나눠서 일감을 나누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창원 공장, 엔진 공장도 여전히 그 디젤 엔진 라인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그때 해보겠노라고 답변도 했고, 그때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그 연장 근무가 많이 실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관계 부분 혹시 창원 공장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뭐 각각의 공장별로 몇 명 이렇게가 아니고요. 최대한 무급휴직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희망퇴직자 등에 이르는 등 많은 인원들이 돌아와서 일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창원 공장의 경우에 엔진 공장 2개 라인이죠. 디젤 공장은 풀로 가동이 되고 있고 풀로 가동되는 것에 인원이 훨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젤 공장까지도 사실은 2교대를 실시한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간 450명이 아니라 600여 명까지도 채용이 가능하다. 풀로 복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쌍용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것,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복직되는 무급휴직자가 일부는 창원 공장에 갈 예정으로 있답니다. 창원 공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디젤 공장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예. 거기는 2교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잡수를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금 노사 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지도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다녀왔는데 노조는 어쨌든 지금 아시다시피 복수노조 생기고 사측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죠. 복수노조 생기고 대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별 노조하고만 대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사측이 하려고만 하면 한진중공업 지회하고도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해도 되는 것인데 사측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측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동부에서도 한진중공업 지회와 사용자 측이 만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만나서 얘기가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좀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라도 합의점이 좀 찾아져서 빨리 유가족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좀 되고 실제로 장례를 좀 빨리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쨌든 손배와 관련한 부분도 같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노동부 역할이 그런 걸 좀 잘 진행되게끔 조력을 해주시는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